안녕하십니까. 신조의 쿨톡 시작합니다. 매주 금요일 이제 한국갤럽의 정기 여론조사가 발표가 되는데요. 오늘 발표된 수치 보면은 전주 대비 대동소이합니다. 그런데 여권 잠룡들 지지율에 있어서 의미 있는 변화가 발견이 됩니다.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율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하는 게 한국갤럽 조사의 수치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.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이 51%다. 정권 유지를 원하는 사람들은 38%다. 이렇게 나왔습니다. 근데 전주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. 전주하고 큰 차이가 없고요. 그다음에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36%고 더불어민주당이 38% 오차 범위 내의 격차인데, 이게 전주 대비 국민의힘은 2% 상승을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2% 하락을 해서 지난주에는 이게 좀 격차가 좀 벌어졌었습니다. 격차가 6%까지 34대 40 6%까지 벌어졌는데 이번 주에는 격차가 조금 좁혀졌다. 좁혀졌다 하는 겁니다.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이재명이 35%로 가장 높았고요. 이재명이 35%로 가장 높았고요. 그 다음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%였어요. 그리고 한동훈, 홍준표가 4%, 오세훈 시장이 3%, 안철수, 유승민, 이준석이 각각 1%였습니다. 1%였는데, 자, 거기서요, 제가 좀 정리한 거, 그 메모 좀 띄워주시겠습니까? 여기서 전주 대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걸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전주에는요, 이재명이 34%였는데 이번에 1% 올랐습니다. 김문수는 9%인데 1% 올랐고요. 홍준표는 전주에 5%였는데 1% 떨어졌고요. 한동훈은 전주하고 똑같이 4%고요. 오세훈은 1%가 떨어졌어요. 떨어졌어요. 그러니까 여권의 빅4를 보면 김문수와 한동훈은 각각 1%씩 전주 대비 상승한 반면에 홍준표, 오세훈은 전주 대비 1% 하락했다. 물론 이제 1%는 오차범위 내니까 이게 유의미한 변화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 이릅니다. 저것만 갖고는.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만 빅4에 대한 지지율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체크를 해봤더니요. 지난주에는 김문수 장관 지지율이 25%였는데 이번 주에는 26%로 1% 올랐습니다. 올랐어요. 그런데 홍준표 시장의 경우 지난주에는 13%였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, 그래서 2등을 했단 말이에요.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2등을 했는데 이번에는 4%가 떨어져서 9%로 내려앉았다 하는 거고요. 한동훈 대표는 지난주나 이번 주나 같아요. 그 오세훈 시장이 지난주엔 9%였는데 1% 떨어져서 8%다. 요새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좀 새로 만들어진 용어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 내에도 비명계가 생겼다. 비명계하면 이제 이재명의 대립축이 비명계인데, 이 국민의힘의 비명계는 명태균 게이트에 엮이지 않은 사람들, 그게 이제 비명계다. 그러니까 오세훈과 홍준표, 이준석은 친명계고 명태균 게이트에 엮여 있기 때문에, 반면에 김문수와 한동훈은 명태균 게이트에 엮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
이 비명계다. 그러면서 요새는 국민의힘 내에서 친명계가 좀 가라앉고 비명계가 뜨고 있다. 뭐 이런 우스갯소리 뭐가 있었는데 한국갤럽의 오늘 발표 수치를 보면은 그 얘기가 전혀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고 어느 정도 그 현실성 있는 얘기구나. 이게 빅4에서 한동훈이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2등으로 올라왔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다. 한동훈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2등으로 올라섰다. 아직 뭐 홍준표, 오세훈하고 큰 차이는 아니니까 이제 뭐 더 추세를 두고 봐야 되겠죠. 저것만 가지고 뭐 침소봉대할 수는 없습니다만, 근데 저는요 이렇게 봤어요. 제가 뭐 1월 언젠가 한 방송에 나가서 조기 대선이 있다면 구도가 어떻게 될 것 같은가, 판세가 어떻게 될 것 같은가 하는 질문을 받고 빅4가 있다. 일단 빅4는 저기 나오는 사람, 가나다 순으로 하면 김문수, 오세훈, 한동훈, 홍준표가 빅4가 되는데 결국은 김문수 대 한동훈 그 양자 구도로 압축될 것이다. 저는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. 제가 그렇게 예상한 이유는 김문수와 홍준표가 좀 색깔이 비슷합니다. 70대의 영남 출신, 그 다음에 상당히 좀 강성 보수에 가깝고, 반면에 이제 오세훈과 한동훈은 수도권 출신의 상대적으로 50대, 60대로 나이도 젊고, 그 다음에 정치 칼라도 강경 보수가 아닌 온건 보수다.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, 그러면 김문수, 홍준표 중에서도 더 선명하고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 누구겠는가? 홍준표 시장은 좀 오락가락하잖아요.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떨 때는 이렇게 띄우다가 어떨 때는 은근히 돌려가기도 하고, 뭐 그런데 오히려 김문수는 우직하게 그냥 한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, 그리고 반면에 한동훈과 오세훈 중에 누가 더 온건 보수 차세대 리더로서 이미지가 뚜렷한가? 그거는 뭐 나이상으로도 그렇고 이미지상으로도 그렇고 최근에 걸어온 정치 행보를 보더라도 한동훈 쪽이 조금 더 뭐 선명한 거 아니냐? 그래서 저는 결국 이 국민의힘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빅4로 일단 압축이 되겠지만 종국에는 김문수 대 한동훈, 한동훈 대 김문수, 강성보수를 대표하는 김문수 대 온건보수를 대표하는 한동훈의 대결로 압축될 것이다 하는데, 오늘 이제 한국갤럽 여론조사만 가지고 그렇게 쉽게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징조, 그러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. 뭐 이거 하나의 가설로서 그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는가. 저 추세가 다음 주에도 이어진다면 제가 말씀드린 신지호의 예상대로 이렇게 판이 짜여가는 것 아닌가,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물론 어디까지나 제가 예상한 거는 저의 전망, 주장이고요. 그게 현실로 실현이 되는지는 우리가 저런 여론조사, 과학적 여론조사를 통해서 좀 더 체크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런데 여하튼 오세훈, 홍준표를 제치고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2등 주자로 올라섰다. 2등 주자로 올라섰다 하는 거는 일단 의미가 좀 있다. 이렇게 보여지고요. 이제 한동훈 대표는요,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을 했습니다. 내일 모레 일요일이죠. 일요일에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공개 장소에 얼굴을 나타낼 것 같은데, 제2연평해전 저기 뭐 공연이 있다라고 합니다. 제2연평해전 공연이 있는데 이제 연기를 전공하고 있는 청년들, 그러니까 뭐 지금 연기자로서 이제 정식 출발을 한 게 아니라 연기를 전공하고 있는 이런 청년들이 제2연평해전에 참전한 영웅들의 그 모습을 추모하기 위해서 그 제작한 공연이 있는데, 여기에 보면 우리 고 한상국 상사의 부인 되시는 김한나 여사가 있지 않습니까? 김한나 여사가
한 대표에게 이 공연 관람 좀 오시면 어떻겠는가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흔쾌히 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. 한동훈 대표와 김한나 여사의 그 뭐 인연은 꽤 오래됐습니다. 작년 전당대회 때 그 김한나 여사가 그 연평해전 관련된 뭐 그림책 내는데 한동훈 그 당시 후보가 가서 도움을 줬고 그 인연으로 한동훈 당시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했을 때 후원회장을 맡아주기도 했습니다. 후원회장을 맡아주고 그 이후 꾸준히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데 이번에 공연 관람을 제안을 했고 한 대표가 흔쾌히 수락해서 일요일 1시라고 하네요. 일요일 1시에 종로 소재의 한 극장에서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.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하는 연극을 공연을 관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3월 5일, 3월 2일에는 이제 그 공연 관람이 있고요. 3월 5일에는 마포구의 서울 마포구의 청년문화공간에서요. 동교동에 있는 니콜라 홀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첫 번째 북 콘서트 한동훈의 선택 국민이 먼저입니다. 이거를 가지고 이제 첫 번째 북 콘서트를 엽니다. 그러니까 이제 대중 활동, 대중 접촉 활동이 이제 본격화되는 것이죠. 본격화되는 거예요. 그래서 어제 이런 것들이 뭐 조선일보가 이제 공연 관람은 뭐 보도를 했고 또 SBS가 3월 5일 북 콘서트 뭐 이제 보도를 했는데 이게 이제 다 쭉 공유가 되면서요. 이제 그 대중에게 노출되는 대중 접촉 활동을 이제 한동훈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. 물론 당원들과의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자리도 가급적이면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게 한동훈 대표의 생각이다.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한 지금 2달여 동안 속된 말로 이제 잠수를 탔기 때문에 좀 잊혀져 무대 위에서 내려왔잖아요. 작년 12월 16일 대표직 당대표직 사퇴하면서 무대 위에서 내려온 거죠. 그리고 대중의 눈에서 사라졌어요. 사라졌어요. 근데 이제 다시 무대 위로 올라오는 거죠. 그러면 지금 뭐 한동훈의 책에 대한 그 열기도 그렇고 다시금 한동훈이 오늘 아침 중앙일보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해서 3년만 하고 7공화국 그 개헌을 해서 그 새로운 시대 교체를 해야 된다.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화제를 몰고 다니면서 한동훈이 다시금 여의도 정치의 중앙 무대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게 있습니다. 그래서 더 이제 지지율에 있어서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이제 탄력의 상승 폭이 이 속도가 어느 정도일 것인가? 저는 그것이 문제지. 기본적으로 우상향 곡선이 시작됐다 하는 것은 뭐 틀림없다 이렇게 보고요. 오늘 좀 재밌는 거는요. 저 좀 이게 뜬금없기도 하고 그런데요. 뭐 이재명 무상연애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그 김부선 씨가 본인의 그 유튜브에서요. 한동훈을 보니까 이재명처럼 때가 묻지도 않았고 정치적 빚도 없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정권 두뇌 회전도 빠르다. 그러면서 만약 한동훈이 이재명의 라이벌로 나온다면 나는 한동훈 지지 운동을 할 거다. 뭐 전격적으로 이렇게 또 선언을 해서 이게 또 은근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김부선 배우가 이재명한테 여러 가지로 질린 것 이런 것들을 이제 한동훈이 이재명의 대항마가 되면은 그쪽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겠다. 뭐 또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. 뭐 이 선거판에서는요. 표가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. 표가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건데 김부선 씨 또한 이게 반 이재명의 하나의 상징적 인물이었는데 저분이 전혀 뭐
이 한동훈 대표 쪽에서 뭔가 뭐를 한 것도 전혀 없는데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한동훈 또 지지 선언을 하고 있다. 뭐 이런 것도 뭐 한동훈 우상향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또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하여간 한동훈 지지율이 꿈틀대기 시작했다. 본격적인 우상향의 흐름을 탈 것 같다 하는 말씀 올립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